다리 통증의 진단 방법은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과 면담을 하면서 환자분의 병력을 좀 청취를 해보고, 두 번째는 간단한 간이 검사들을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으며, 세 번째로는 이제 확진을 위해서 영상 검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다리 통증의 진단으로는 이제 러더퍼드라는 의사 선생님께서 만들어내신 러더퍼드 분류법이 있게 되는데, 총 이제 6개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파행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좀 장거리를 걷는다든지 다리를 쓸 때 갑자기 통증이 어느 정도 이상 거리를 걸어간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통증들을 파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파행이 좀 더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 가만히 있더라도 계속해서 통증이 발생하고, 이것이 심하게 되면 이제 국소 조직들이 썩어가거나 세포들이 괴멸하는 이제 괴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분류상에서 4, 5, 6 이상으로 이제 진단이 되게 되는 거를 과거 같은 경우는 중증 사지 허열이라고 얘기했고, 요즘 이제 만성 사지 위협 허열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WHO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주의시하고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만성 사지 위협 허열로 이완되게 되면은 어지간한 암 환자보다 생존 가능성이 더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 통증을 진단하는 간이 검사법은 정말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절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초의 여러 가지 뭐 세포 분절 또는 이제 이산화탄소 분압이 어떻게 된다든지, 피부 표면의 분절마다 혈압이 어떻게 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검사법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한 가지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 볼 수 있는 발목 상완 지수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목과 팔의 이제 혈압을 재고 발목의 혈압을 재서 이 혈압들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이 값을 서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상 범위는 0.9에서 1.2를 정상 범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 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안에 어느 정도 다 이제 혈압계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상완 혈압과 발목 혈압을 좀 체크를 해봐서 상완 혈압과 발목 혈압 서로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는지 나지 않는지를 잘 보시면은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혈관 질환을 진단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 발목 상완 지수가 그렇다고 해서 무시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닌 게,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도플러 초음파, 굉장히 고난도의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해서 분절마다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쉬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검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상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검사는 다리 통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총 4개의 검사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초음파, 그 다음에 CT, MRI, 마지막으로는 혈관 조영술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영상검사마다 특징들이 있고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오시면 가장 적절한 검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검사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혈관, 하지 동맥에 병변이 있을 게 될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는 CT 혈관 조영술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 가능성도 좋고 진단율도 높은 그런 가장 좋은 검사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검사들을 좀 나눠보면은 이렇게 초음파와 CT, MRI 같은 경우는 비침습적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혈관 조영술은 침습적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서 뭐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침습적이라고 하는 건 조금 아프다, 검사를 할 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MRI가 CT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둘은 서로 이제 위아래 상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상보 관계, 그러니까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CT가 못하는 거를 MRI가 해줄 수가 있고, MRI가 못하는 걸 CT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런 차이점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는 이제 CT를 사용하지만 CT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MRI도 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